너에게 줄게 행복한 사랑을 아름다운 인생을 눈부시게 빛날 거야. What a wonderful your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촛불 문화제에서 산업은행 앞에 있었던, 예, 거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부산 머스마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바빴죠? 우리 사회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재호 의원을 만났죠. 그 전에 박진 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 밤의 전령님, 예, 지켜보셨군요. 하여튼 그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대 손님으로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앞장서시고 오랫동안, 예, 6년간이나 되는 시간을,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박서군 대표님을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한 말씀 이렇게 저 카메라.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커널 뉴스에는 제가 처음 아마 등장했는데요. 하여튼 반갑고요. 2시간 동안 우리 김원열 교수님 모시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실 정신없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별 말씀을요. 네.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지난번에 24일간이나 예. 보통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참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24일간 단식을 하시고, 예. 그리고 단식보다도 복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예. 요즘에 건강은 어떠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10월 28일이죠. 그날 저는 여의도 대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아마 이 국회의사당 여의도로 옮긴 지가 75년도거든요. 36년 동안에 아마 이 집회 시위 대우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여의도 담벼락까지 가서 여의도 안에까지, 국회 안에까지 진입하게 된 것은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그런 말하자면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의도 대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왜 또 다른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그렇게 갔다기보다는 이 한미FTA라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대중 조직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참 이 대중투쟁 동력이 잘 살아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10월 28일 그날부로 대중투쟁 동력이 아마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의도 대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대첩이란 말을 여러 군데서 이래저래 가면서 썼더만은
또 몇 사람이 뭐 얘도 대체 말 괜찮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뭐 제가 홀가분하게 사실은 복식을 풀고, 단식을 풀고, 잠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식 프로그램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하고, 내일 낮 시간부터는 제가 해탈하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건강을 예, 회복하시는. 예. 본래 이 보식하는 게 단식한 날짜의 2배, 어떤 분들은 2배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3배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바쁜 시국에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잘 아시는 분께, 딱 100%만 하겠으니까, 24일만 할 테니까, 좀 단축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속성 단축 프로그램 해달라고 해서, 24일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처음 8일 동안은 미염하고 죽만 먹는 그런 죽도 뭐 50%에서 55%, 60% 이렇게 이제 본죽은 드신 거 아니죠? 예? 본죽. 본죽은 한 번 딱 먹어봤습니다. 예, 할 수 없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 없이 밖에 나왔는데 집에 죽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없이 뭐 죽집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그 집 와서 먹긴 했는데 하여튼 미염과 죽을 한 8일 동안 먹고 그다음 또 8일 동안은 이 소식이라 해서 밥 반 공기에 생야채, 된장국 그리고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8일 동안 또 먹고요. 그 마지막 8일 지금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마지막인데 이 8일 동안에는 생야채와 이 공깃밥 한 80%에다가 그 다음에 두부에다가 된장에다가 그다가 마지막이라고 아마 흰살 생선을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흰살 생선을 먹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24일을 이번에는 제가 나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옆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보식 프로그램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앞으로 길게 투쟁하려면 또 나름대로 몸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일 동안 아마 무사히 잘 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점심 때부터는 정상적인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해보니까 몸이 상당히 잘 정돈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할 때도 사실은 매일 아침에 이 냉온욕을 했습니다. 이 냉온욕은 제가 감기가원님한테 전수를 받은 건데요. 옛날 2004년도인가요? 그때 이라크 파병반대 단식을 이 정부종합청사 맞은편에 있는 열린 시민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감기가원님께서 오셔서 같이 단식했는데 하면서 아주 냉온욕 하면 매우 좋다고 해서 이 1분씩 해서 냉탕부터 시작해서 심냉 구온 해서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난 이걸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냉온욕을 하긴 했는데 그래까지 뭐 좋은 줄 잘 몰랐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04년도 겨울에는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지고 26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 한겨울이었죠. 매우 추울 때인데 그때 26일간 단식을 하고 활동 제대로 하고 해서도 그래도 버텼던 게 아마 냉온욕을 하면서 그 단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에는 FTA, 한미 FTA 반대 투쟁 그때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 마지막 투쟁할 때죠. 그때는 제가 이 체포영장이 발부돼가 수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영등포에 있던 민주노총이 있던 대형 빌딩 안에서 제가 수배되어 있던 상태에서 마지막 수배된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식을 체결되기 전까지 21일간 단식을 했죠. 그때는 사실 매우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냉온욕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일반 건물 밖으로 못 나가면 바로 체포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랬죠. 그러다가 그때 상당히 21일밖에 안 했는데도 상당히 좀 몸에 부작용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착실하게 FM대로 냉온욕을 단식 기간 중 했죠. 그래서 그 단식하는 중에도 제가 활동들을 뭐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했죠. 그 회의 다 하고 국회 가서 또 전략회의 하고 뭐 또 집회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10월 26일 날 그날이 이 단식 22일째인데 이 충북 진천에서 농민들이 그 이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해서 그 모임이 있는데 한번 좀 내려와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약간 무리였는데 그때 뭐 대중 동력이 잘 안 생기고 참 다급한 생각이었죠. 한 뭐 200~300명이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작심을 하고 막 CF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진천 가서 강연도 그때 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28일 날은 여의도 대첩대도 뭐 다 참가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정상적인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그 강기가 의원님한테 전수받은 냉온욕의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식하는 과정에서도 그 보식하는 과정에도 냉온욕을 꼭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냉온욕을 아침에 했습니다. 가끔 아침 새벽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냉온욕 건너뛸 때도 가끔 있긴 했지만 어지간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몸이 가뿐하다고 합니까? 잘 정돈된 이런 상태고 뭐 체중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현재 뭐 얼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 이러죠. 이제 근데 비교적 그 이 몸이 가벼운 그런 상태로 현재 뭐 정상적인 활동은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회의도 하고 집회도 참가하고 또 뭐 글 쓸 거 있으면 글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그 분들께서 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그 극정을 해 주셔가지고 뭐 무사히 단식도 잘 끝내고 보식도 뭐 내리면 끝이 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 최근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 아까 사실 그 시작하면서부터 선물이 예, 있었죠. 미스터 김 님은 매니저시고 뭐죠? 5577님이 스티커에 선물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부산 머스마님이 박서군 대표님 안녕하신지요서부터 예, 해서 안녕하세요. 예, 쭉 이렇게 그 인사도 있었고요. 자, 이제 언제 물론 날치기 할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날치기를 시도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의도 대첩을 예. 통해서 막아냈죠, 사실은. 예.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예. 24일로 지금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 과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의 큰 그림 우선 네.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세 번째 곡에까지는 잘 넘어왔습니다. 그 처음에 10월 초에 저희들이 노숙단식 할 때만 해도 참 투쟁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사실은 좀 막막하긴 했죠. 이게 투쟁 동력이 나올 때가 별로 없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그리고 대중 조직들은 6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투쟁 피로증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막막하고 이랬죠. 그래서 뭐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의회에서 뭐 상하원 합동 연설하고 바로 돌아와서 아마 통과될 날치기라고 할 것도 없이 막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참 한 줄기 서강이 비치더만 거의 두 줄기가 되고 세 줄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횃불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이제 첫 번째 곡기를 넘었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 대첩이라고 하고, 여의도 대첩을 지나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이제 두 번째 고개를 넘게 됐는데, 11월 3일 날이 또 왜 두 번째 고개로서 중요하냐 하면요, 드디어 촛불이 부활하는. 그랬죠? 예, 11월 2일 날 밤에, 저녁에, 여의도에서, 이 촛불이 명백하게 부활하는, 2008년에 촛불이 부활하는, 의계인 2008. 예. 다시 한번 2008년의 촛불이 불타오르는, 그게 이제 3일날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그 힘으로 두 번째 고기를 넘은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도 상당히 그 긴장이 걸렸었는데, 10일 날은 저들이 지뢰급을 먹고 약간 김이 좀 빠지긴 했지만 10일 날 또 투쟁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 고개가 24일 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국회의장도 날치하겠다는 뜻을 거의 뭐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거의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막바지로 가기 직전의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래서 내일 모레 23일 날 저녁에 아마 중요한 승부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좀 23일 날 저녁 7시에 여의도에서 매우 규모가 큰 촛불, 뭐 명실상부한 의견 2008이 되는 11월 2일 날 3일 날에 부활한 촛불이 대중적으로 빵 터지는 아마 그런 촛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날 마침 그 낙곰수가 드디어는 그 이 한맵태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여의도에 나타납니다. 다들 많이 오십시오. 아마 그래서 이 2008년의 촛불이 빵 터지는, 다시 한번 터지는 이런 거고, 이게 또 국제적으로도 그 미국의 그 이 월가 증거투쟁을 하는 단위들하고 한미 간의 공동행동을 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뭐 미국 시간으로는 22일이고 우리 날짜로는 23일이니까 같이 공동행동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그 촛불이 대규모로 빵 터지는 이 힘을 받아서 24일 날 날치기를 기필코 아마 저지하는 아마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23일 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촛불의 부활이 우리 기대하는 만큼 이리 되면 24일 날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뭐 한나라당은 이미 겁을 먹었습니다. 이미 겁을 먹었다. 왜냐하면 11월 초에 말하자면 11월 2일 날 3일 날 촛불이 부활하는 그 시점쯤에 기억이 나는데 11월 초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당이 그 탄핵 때와 같은 그런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 겁먹고 있다. 2004년의 그런 탄핵했다가 2004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뭐 피박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태가 재발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아마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서 계속 주춤주춤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저들도 뭐 이 미국에서 이미 비준해버렸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서 아마 뭐 그덕 아마 다짐하고 왔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조금 주춤거리면 동력이 떨어지는 듯 하면 아마 그냥 날치게 해버릴 거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겁먹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게 아마 그걸 해나가면, 이 촛불이 불타오르면, 빵 터지면 4단계 그냥 넘어간다. 근데 네. 저는 뭐 4단계 넘어가면 아마 거의 9분응선 이상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아마 승리의 여명이 아마 동토오르는 아마 그런 그 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겁을 안 먹으면요, 겁먹고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 밀면 저는 확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는 부분은 이제 12월 2일 날 이 무렵쯤이 될 텐데요. 그 예산안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벌써 3년째 날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째 예산안 날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까지 또 날치기 하면, 아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혹시 그 영남권의 일부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는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아마 겁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2일 날까지 끌고 가게 되는 그 상황이면 아마 날치기 하는데 그 부담이 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12월 2일 날 예산안을 서로 순탄하게 처리를 하고 나면 남는 거는 이제 FTA밖에 안 남은 때, 그렇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선거운동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네 번째 고개까지 밀렸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냥 주풍낙엽처럼 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내일 모레 저녁의 23일 저녁의 이 여의도 촛불, 이게 아마 촛불 대첩으로 빵 터지고 나면 24일 날 네 번째 고개 돌파하고, 네 번째 고개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게 밀 수 있는 거의 그냥 이 태풍처럼 아마 질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가 하여튼 촛불들이 이렇게 길에 나서면 그러면 한미 FTA 정도는 국회에서 아무리 날치게 하려고 했다가도 결국은 포기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대우들이 있죠. 말하자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남경필 지금 외통위 위원장 등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안 날치기하고 난 뒤에 다시 날치기 하지 않겠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하면, 한미 FTA 같은 이런 데서 날치기를 한 번 더 하면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 라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단식 시작하면서 그걸 계속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주문이란 건 뭡니까? 주문 걸면 그 다음에 걸리는 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 핵심적인 고리에 있는 항우여 원내 총무나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 등, 그리고 대부분 22명이 거의 아마 수도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속 없었어도 내년에 아마 쉽지 않겠죠. 네. 이번 강남 3구 빼놓고는 아마 거의 아마 주풍낙엽이 될 텐데, 설상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총선 불출마까지 날치기 하지 않겠다고까지 공개 약속하고, 아주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명 빼고, 그리고 농촌지역도 국회의원들, 농촌지역 국회의원들, 경상도 쪽에서도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 반대하겠다고, 비준 반대하겠다고 이미 서약한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 됩니다. 네. 경남 쪽에 2사람이 있고요. 구미 쪽에 1사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저희들이 확인한 사람 해도 몇 사람 되거든요. 22명 빼고, 또 영남권에 몇 사람 농촌지역 빼고, 이미 야육당은 반대하는 거로 이미 돼가 있고요. 그러면 미래연대 쪽이 붙더라도 아마 이 게이 정족수, 말하자면 과반수가 돼야 그렇죠. 게이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게이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가 되죠. 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냥 순탄하게 하면 다 들어와서 참석하겠지만, 날치기를 하는 판이 되면,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결사적으로 맞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날치기 하러 들어가는 거에는 만만치, 한나라당이고 뭐고 간에 아마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리고 아주 야당들이 잘 싸우면 그 몸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본회의장이 또 원천 봉쇄될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차의 경우에 경호권까지 발동해서 했다 하더라도 날치기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나 또 비준 저지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참석 안 하게 되면 또 만만치 않은 면도 있다. 그래서 다만 그 국민들의 투쟁 동력이나 여론의 동향이 흐지부지 되거나 뜨뜻미지거나 하거나 이래 되면 얘들이 고민하다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방심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날치기를 할 수 있는 당이 이제 한나라당이고 또 이명박 정권 자체도 일종의 날치기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내분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긴 한데요. 또 사실은 또 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내에 이 말하자면 이 온건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조금 타협파라고 해야 됩니까? 또 뭐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한다 이런. 뭐 사쿠라라고 저는. 예,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쿠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떨 때 보면 뭐 40명이나 된다고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실제로 이름 나오는 사람은 7, 8명, 5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그 은거주춤 하면서 찬성하는 듯 하면서도 타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국민들 눈치를 보는 이런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이 사람들이 그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론의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 한나라당도 떨어지지만 민주당 사람들도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다. 여론 뭐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는 거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 여론의 심판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24일 같은 경우에 예. 23일에 이제 타올라서 예. 24일 날 본회의 날치기 비준을 못 하도록 예. 국회에서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인간 띄익기 예. 이를 할 경우에 예. 한 두 겹 이상이 되려면은 한 어느 정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경찰들이 계속 서울 시내 또는 전국의 경찰이 다 몰릴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계속 이 침탈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인간티가 다 이어지는 것은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 여론의 힘으로 또는 전체 머리 숫자로 이 가상으로 아마 실질 확실하게 몇 겹을 아마 에워사는 아마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2의 여의도 대첩이 못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미리 겁먹고 또 뭐 저들이 24일 날 대충 또 이 스톱하면 또 뭐 우린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그런 또 노래를 부르면 되는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규모로 그날은 뭐 사실은 저희 범국운동본부에서도 전국 집중을 지금 지침으로 내려놨습니다. 본래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계속 전국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농민들 경우는 광역 단위로 동시다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잡고 있다가 24일 날 날치기 하는 지금 그런 김새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일정을 바꿔서 전국 집중하는 것으로 뭐 노동자들도 또 전국 집중하는 뭐 빈민들도 노점상들도 철거민 빈민들도 그렇게 하고 학생들 근데 이번에 종전과 좀 달라지는 게 학생들이 지금 학생의 선거가 거진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아마 그 무렵쯤 되면
빠른 데는 학생 선거도 대충 끝나는 타이밍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선거도 끝나고 하면은 종전과 다르게 학생들도 꽤 많이 아마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 시민들, 네티즌들, 그리고 뭐 이런 중고등학생들 어렵겠죠.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어릴 텐데, 뭐 그냥 밤에 또 많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네티즌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뭐 의개인 2008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주 객관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한미 FTA 저지에 그 분명히 이게 그 가능하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신념이 이제 현실화되는 요 과정이 이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를 그 막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외통위도 그 함부로 그 통과를 못 시킬 정도로 여론이 지금 거세고요. 제가 보니까 연행을 그러니까 처음 연행 당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연행이 됐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경찰관들조차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반대 공감 이게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분위기가 국민적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아마 MB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열공을 하고 있는 광우병염 쇠고기 문제도 열공했고, 이번에 또 FTA 중에 특히 ISD 등 FTA 문제점도 지금 열공하고 있고, 근데 FTA는 열공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ISD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근데 어쨌든 ISD 문제는 확실하게 아마 열공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구체적인 문제와 우리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쉬고 음악 한 곡 듣고, 그리고 아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써놓고 이제와 나를 망구석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 한 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뿌리치며 한참을 걸으며 다짐했어 다시 내 곁에 널 두지 않겠다고 여태 널 지키기 위해 했던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다 오려 저 달리는 차들 속으로 던지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짓고 어떻게든 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 저 짙은 어둠 속에 새기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며칠이나 지났을까 늦가을 쓸쓸한 거리처럼 물가에 홀로 앉은 낚시꾼처럼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친 난 끝없는 줄담배에 기침을 하며 미친 듯이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 애교 섞인 목소리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쓰러져 그녀의 품에 안기고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영원히 나를 붙들어 매라며 농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둘이게 즐거운 분위기에 우린 항상 행복해 했었지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곁에 없지 난 또 외로움의 밤길을 걷지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해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엔 어둠이 다가와 또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 너를 아껴주지 못해 또 후회하네
속에 또 미쳐가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너는 아픔에 모든 건 눈물을 흘려 코를 푸네.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매 순간 멍해지는 습관 고쳐지질 않고.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남자답게 난 웃고 싶지만 밥 한 숟갈 떨어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날 위로하는 친구의 웃음도 내면의 슬픈 구슬로 바뀌어. 웃으려 웃어봐도 안 되는 난 먼 곳으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예, 여러분 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 논의하신 건 뭐 FTA 저지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또 그 세부적으로 전문 영역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그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이 한미FTA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른바 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수준으로 뭐 그냥 희양찬란하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주권의 포기다.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다. 이 점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FTA가 미국법하고 서로 상충되면 미국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미FTA가 한국법하고 상충이 되면 한미FTA가 우선 적용. 왜냐하면 한국법의 헌법에 의하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한미FTA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찌 됩니까? 2층에 미국법이 있고 1층에 한미FTA가 있고 지하실에 지하방이 한국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보고 사실은 뭐 진짜로 속된 표현으로 개같은 일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걸 이 주권을 말하자면 포기하는 협정이지요. 미국법이 2층에 있고 한국법이 지하 쪽방에 있는 수준이 되니까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을 포기하는데 본래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매국노라고 하죠. 네, 매국노. 예. 그래서 이 한미FTA에 앞장서는 자들 또 그리고 비준에 또 동의하는 자들은 이름하여 매국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뭐 이렇게 보는데요. 97년도인가요? 97년도에 그 IMF 외환위기가 왔었죠. 환란이라고 합니까? 외환위기 왔었지요. 그때 참 엄청나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참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랬죠. 그 많이 죽기도 했고요, 실제로. 참 그랬죠.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 시작되는 거기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근데 말 그때 한미FTA가 말하자면 발효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면 소름이 오싹하고 잊혀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에 와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올라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금 서로 빡킹이 나면 거대한 쓰나미로 아마 닥쳐올 가능성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런 참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도 예상되는 이런 측면인데, 그럴 때 이 적극적인 이걸 이제 최소화시키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이 외환 규제 정책 또 금융 규제 정책 이런 걸 적극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외환 규제 정책이나 금융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한맵테이가 발효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게 다 미국 투자자들의 잠재적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게 되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아주 제대로 통제되기는커녕 통제할 수 없게 돼가지고 아마 이 엄청난 환란, 경제위기로, 경제 파탄으로 아마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점이 가장 또 걱정되는 점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요, 지금 지난 이 십몇 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때문에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이른바 이 사회 양극화가 아주 극단화됐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놔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을 바꿔가지고 권력을 바꿔서 이 적극적인 사회정책, 공공정책, 복지정책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데는 당사자들 보고 어찌해라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또 어쨌든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을 쓰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권력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건데, 문제는 한맵테이가 발효되고 나면 권력이 바뀌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적극적인 복지정책, 공공정책, 사회정책,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그것이 다 모두 다 미국 투자자들의 잠재적 기대이익, 간접 수용이다 웃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 다 발에 걸리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회 양극화는 이 극심한 이 사회 양극화를, 또 빈부 격차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영영 아마 99%의 이 대다수 국민들은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 문제로는 이것도 억수로 중요한 문제죠. 농업이 거의 초토화되는, 지금 거의 현재도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 있는데, 거의 농업이 싹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아마 그런 부분. 근데 사실은 그 농업이, 미국 농업이 그냥 경쟁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보조금, 정부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광우병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아주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별로 건강에 안 좋단 말이죠. 좋은 식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아주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데, 이 농업이 하여튼 초토화되는 거는 미래의 식량주권과 관련해서 또 미래의 우리 생태적 삶의 그런 진전을 위해서도 아주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친환경 무상급식도 아마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지요. 보면 당장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정부 급식 지원 문제는 이미 예외를 걸어놨다. 예외 조항으로 빼놨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유보를 시켜놨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 경기도 김상훈 교육감이나
박노인 교육감이나 이 사람들이 다 교육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급식 지원은 그 예가 말하자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당연 문제 삼으면 다 걸리게 돼 있는 이런 문제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죠. 요새 500만이라고도 하고 600만이라고도 하는 영세 소상인들. 네. 우리나라 사실 영세 소상인들 너무 많지요. 네. 이 많은 이유는 이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그런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이 40대 50대에 조기 퇴직해가지고 나오고 나면 또 구조조정 돼서 나오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퇴직금 털고 저축 털고 또 친척들 또 처갓집 돈까지 털어가지고 제과점 하고 그다음에 치킨집 하고 그다음에 통닭집 빵집 하고 이래 한단 말이죠. 네. 너무 많지요, 사실은. 근데 피자집도 하고 온데 지금 재벌 슈퍼 그다음에 이런 데서 다 피자도 하고 뭐도 하고 통닭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말하자면 이 유통법, 상생법,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시장의 정글법칙에 일정한 정도의 제약을 가해야, 통제를 해야, 사회 공익을 위해서 통제를 해야, 말하자면 영세 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 조금이라도 연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유통부 상생법 같은 이런 거라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게 다 몇 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4대강 속도전 하느라고 수많은 중장비들이 4대강에 지금 가 있는데 한꺼번에 막 부어놨잖아요. 예. 지금 공사 거진 끝나가고 있잖아요. 공사 거진 끝나가는데 곧 끝나죠. 그럼 그 많은 중장비 다 어디 가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 또 이 중장비가 또 새로운 중장비가 등록되고 있는. 그래 되면 수요는 작은데 수요는 작은데 중장비를 하는 이른바 1인 차주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 덤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칠도 하기 어려운, 지금도 입에 풀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우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많아지면 진짜로 공멸하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 그러려면 건설기계 총량제라고 합니까? 네. 건설기계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또 더 이상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는 등록을 안 받아주고 일정한 정도 그렇게 사회적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든요. 그 수급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한맵대 이바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면 이른바 이 한맵대이가 이 1% 부자들에게는 무한한 기회, 새로운 기회가 되죠. 한편으로 이것도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 이게 실제로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 재벌들은 한맵대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아주 찬성하죠. 그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얘들이 앞장서서 찬성을 잘 안 하죠. 표시를 잘 안 해요. 왜냐?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막 나발 부르대고 그냥 있으니까 안 나서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죠. 왜냐? 많은 수출의 기회가 생길 거다. 조금이라도 더 생길 거다. 이런 점이 있죠. 근데 그 점은 사실은 티끌밖에 안 되고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 점이 이제 억수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재벌들이 사회적인 통제를 받잖아요. 말하자면 재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독식하고 있고 이러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재벌 아주 나쁜 사람들, 또 좀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재벌 죽일 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재벌들이 뭔가 이 공기업들, 공공부문들을 주로 이제 민영화시키고 사회화시킬 때는 재벌들이 맡게 될 텐데, 그런 걸 독식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니까 독식을 하고 싶은데 여론의 무서움 때문에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또 나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 촛불 네티즌들 또 일반 촛불 시민들이 또 함께 나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들이 더 추가적 독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또 통제가 되는 면이 있는데요. 한맵대의가 이 발효가 되고 나면 재벌들이 자기들 애로상,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직접 나서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또 잘못하면 무릎 뜯길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가끔 무릎 뜯기기도 하니까. 그런데 미국 투자자의 손을 빌려서 미국 투자자의 입을 빌려서 재벌들의 손수리를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많은 대기업들이 모두 다 외국 자본들 들어와 있잖아요. 예. 뭐 지금 그 유수한 뭐 저 현대자동차니 뭐 저 포스코니 뭐 뭐니 다 은행들 예. 다 뭐 50% 80% 막 다 외국 자본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또 미국 자본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 투자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100% 투자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이상만 투자돼도 다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내 기대의 수익을 못 얻었다. 정부의 공공정책 때문에, 정부의 통제 때문에, 정부의 또 그런 규제정책 때문에 말하자면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삼으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용떡을 먹고 재벌들이 자기들이 차마 말 못하고 행동을 못 옮기는 이런 부분들을 미국 투자자의 그런 손을 빌려서 입을 빌려서 얼굴을 빌려서 얼굴도 빌립니다. 어떻게 빌리냐면 이 자본 도피 시켜놨다가 네. 검은 머리 미국 투자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검은 머리 미국 투자자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들의 손수리를 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재벌들이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재벌들한테 이익이란 게 수출이 더 늘어나가지고 많아지는 거는 별로 늘어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자동차 이익 본다고 하지만 지금 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거 한맵대의 효과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조지아, 그 다음에 리바마,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수출 늘어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의 이 무한 이익, 공공부문에 대해 공기업 사유화, 민영화, 또 사회정책 이런 데 대한 무한 이익을 추구할 때 참아 못하는 거를 미국 투자자 입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얼굴을 빌려서 하는 손수리하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 부자만을 위한 한맵대의 네. 99%에게는 재앙이 되는 우리 현재의 99%만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99%한테도 재앙이 되는 그렇죠. 또 우리 딸만이 아니라 손자한테도 또 재앙이 되고 그 밑에 정손자한테도 재앙이 되는 이런 사태가 되는 거지요. 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알고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그렇죠. 예? 근데 너무 국민들 사실 그 사이 몰랐지요. 자, 제가 10월 5일 날 노숙당식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암담했죠. 예. 참 막막했고 참 그래도 막 발부둥 치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참 서광이 참 여기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두 줄기가 되고 세 줄기가 되고 횃불이 된 겁니다. 예. 예, 분명히 그 허허 벌판에 불씨가 되셨던 거고 그 단식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에다가 불길을 근데 일으키고. 그거는 하나의 예. 저는 하나의 그냥 촛불 하나 켠 거고요. 세 갈래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참 막막하고 되게 지쳐 있었죠. 굉장히 지쳐가지고 제대로 아마 참 잘 안 되겠다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네, 그렇죠. 들이 대중투쟁 조직들이 그래도 저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여의도 대첩할 때는 주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제대로 이 동력이 될까 하고 매우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속된 표현은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농민들이 꾸역꾸역 와 있고 또 좀 이따 보니까 네. 노동자들이 꾸역꾸역 금속 노조도 안 온다 못 온다고 막 죽는 소리 하다가 나중에 보니 엄청난 데고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또 저쪽 구석에 보니까 또 도시 빈민들, 노점상들, 철거민들이 네. 또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네. 좀 이따 보니 대구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대중조직들이 저력을 발휘했고요. 또 하나는 이 오큐파이 서울,
광장을 점령하라. 이게 어쨌든 또 촛불의 부활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중요한 계기가 또 된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민주당 등 야당들이 물론 뭐 사쿠라들 일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들이 그 뜨뜻미지근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사저지로 어쨌든 좀 미흡한 점이 자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사저지 태도를 거듭거듭 밝히면서 또 실력으로 또 저지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세 갈래로 이 서광이 비춰와가지고 횃불이 된 겁니다. 예. 그 뭐 불씨라는 게 하나의 불씨만 가지고 어떻게 다 되겠어요. 이곳저곳의 불씨들이 한순간 전체 들판을 불태우는 그런 식이 될 텐데 하여튼 무엇보다도 단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안누리님 어때요?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께 질문이나 이런 것 중에 이런 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24일 날 결국 통과될 수 있다. 그러면 통과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예전에 광우병 투쟁을 했었을 때, 광우병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썼을 때의 어떤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겁니다. 박석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한미 FTA 투쟁이라는 게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참여정부 때는 사실상 한미 FTA 투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근데 그게 왜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에 대한 거죠.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인천 진보연대 분들과 대화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인천에서 20만 장의 전단지를 돌렸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모으질 못했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이것이 한미 FTA가 틀림없이 참여정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했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 의견 중에 하나가 대표님 차분하게 너무 쉽게 설명 잘 하시네요라고 하면서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듣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통과된 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FTA 저지 번국본이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국본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느냐. 요렇게 이제 제 말을 바꿔서 대답을 해보면요. 저는 이 광우병 때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때는 사실은 한 2달 이상 가두시를 하게 되면서 일정한 정도 투쟁 피로증이 좀 생기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또 가장 극심한 그런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30개월령 이상의 그런 쇠고기를 수입 안 하는 거로 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달리 수가 별로 없는 너무나 인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MB가 초장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민항쟁을 하든지 아니 구태타를 하든지 근데 전민항쟁도 잘 안 되는 타이밍이고 구태타도 우리가 구태타 하기 어렵잖아요. 결국은 남는 거는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하기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지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당면에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2008년도와 또 다른 점은 아직까지 그 사이에 6년간 투쟁을 했다고 하지만 약간 또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몸이 좀 지금 풀리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워밍업이 되고, 여의도 대첩을 통해서 이제 몸이 풀리고 있고, 11월 2일, 3일 거치면서 촛불이 부활하고, 이제 23일날 빵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확 풀리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날치기 하면 거의 뭐 초죽음이 될 거다. 죽음이다. 한나당, 이명박 정부에는. 그렇고, 뭐 죽음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될 거는 아마 대중을 약동하는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그나마 이 투쟁은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투쟁은 생물이에요. 누군 정치는 생물이라 했지만 저는 투쟁은 생물이다 했어요. 예.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대세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아마 이명박 정부를 확실히 심판하고 갈 거고 그거는 이번에는 그냥 그 심판만 한 게 성과로 기결되는 성과가 남는 심판으로 미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마 거대한 이 투쟁의 그런 불길 어쩌면 뭐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운 수도 있는 뭐 그런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투쟁 생물이기 때문에 해봐야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죠. 두 번째 질문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2007년도에 협정문 체결할 때는 이익의 균형이 있었는데, 재협상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서 밀리는 바람에 이익의 균형이 깨져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도 반대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저 매우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D나 레짓 조항이나 그 다음에 간접 수용 문제 등등이 다 체결될 당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 반대하는 건 뭐냐? 이 이야기를 그래 물어보는 게 매우 무식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정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운운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식 금융체제, 미국식 경제체제가 이미 고장났어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식을 도입하면 차라리 괜찮지 않겠느냐,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아니냐라고 착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착각이었구나. 꿈을 깨는 깨몽한다고 하잖아요. 예? 깨몽, 꿈을 깬다. 2008년을 지나면서 깨몽을 하게 된 거다. 꿈을 깨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래서 사정이 바뀌었다. 미국식 시스템이 말하자면 누더기가 돼버렸다. 고장이 나버렸다. 그래서 미국식 시스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부끄러워할 거 없다 이거. 저는 일부 덜떨어진 자들이 참여정부 때 추진해가지고 그때 찬성했는데 어떻게 지금 반대하느냐 어쩌고 이 바보들이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 어떻게 한 가지로만 그렇게 갑니까? 그게 사정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또 사정 변경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논리적이다. 예. 그래서 착각을 깨몽해서 이제 제대로 이 정견을 갖게 되는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하고 한몇대의 반대 투쟁 때문에 제가 30몇 년 만에 감옥을 가고 물론 가옥벽 촛불 때도 감옥을 또 연달아 그 함가니까 또 계속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죠. 굉장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참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아마 이 민주정부라고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이걸 추진하니까 이 비판의식이 무뎌져 버리는, 그래서 뭔가 좀 믿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자꾸 생기는 무의식 중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보지 못했던 그런 아마 이 주변 분위기도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갖다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쿨하게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잘 몰랐다. 저는 막 그건 저 정동영 그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때 잘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2008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그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잘 알긴 알았지만 2008년도에 따라 사정 변경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말하자면 그거조차도 그나마 조금 챙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동차 부분조차도 밀렸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때 뭐, 이 통상교섭 본부장이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기친 거 있잖아요. 개성공단의 뭐 그렇죠. 제품이 어떻다는 둥, 뭐, 그 다음에 또 뭐 전문직 취업 비자가 어떻다는 둥, 뭐 해준다는 둥 하면서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쌩 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기가 뭐, 쌩 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뭐, 자동차 뭐 밀린 거 외에도 그렇게 쌩깐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재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놀리면 되지 않겠어요? 뭐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럼 제가 또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방식의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자기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택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는 도저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거 인정 못하겠다. 비준 못하겠다. 이거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고치는 게 그게 그렇죠. 정답이잖아요. 근데 잘못이었다면. 옛날에 내가 잘못 알았는데, 잘못했는데, 자꾸 집착하면 계속 또 잘못이 커지는. 그렇죠. 그런 거죠.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 잘 조그맣게 했다가 그걸 계속 어떻게 옹호하려다 보면 큰 계속 거짓말이 커지는 되죠. 된 거죠. 예. 뭐 바늘도도 소도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깨닫는 순간 쿨하게, 그러니까 그건 쿨하게 가야 된다. 예, 쿨하게 딱 정확하게 잘못을 시정하면 되는 거다.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중간중간 또 질문이라든가 이 정식으로 박성훈 대표님께 뭐 질문을 하고 계신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안누리님이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그 중에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참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또 말씀 딱 듣자마자 희망만든님이 별풍선을 10개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저는 그러고 사실은 얼핏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동영 최고위원이 굉장히 요새 저는 뭐 좋아합니다. 예, 열심히 하죠. 정동영 최고위원이 저는 사석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 케이스다. 크게 변했죠. 예, 리모델링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지금 뭐 거의 아이콘으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진중공업 투쟁 때는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진짜 괴력을 발휘하신, 뭐 저는 뭐 그 괴력에 대해서는 뭐 진짜로 굉장히 치하를 하고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럽니다. 진짜로 뭐 그리고 오죽했으면 누굽니까? 민주당 외통위 간사하는 김동철 의원인가요? 이 양반이, 정동영 의원이 민주노동당 정동영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할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정동영 최고위원이 외통위로 또 사법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번국본에서 요청해서 온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잘 됐네요. 이 외통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약간 좀 성격들이 좀 말하자면 온순하신 얌전한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파이팅이 좋은 분들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몇 분 바뀌었어요. 아주 근데 좀 더 확 힘을 실어야 되겠다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정동영 최고를 모시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번국본에서 그때 아마 한진중공업 사태가 거지는 국회의 중재안이 조정안이 나가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
한진중공업 조남 회장이 수용하고 뭐 최종 타결은 안 됐지만 조남 회장이 그 조정을 수용하는 건 거짓 뭐 구분능선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 고비가 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정돈해 가는 과정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아이 저는 정 의장님한테 옛날에 민주당 의장 하셨기 때문에 예. 아이 그 큰일 하셨고요. 이제 지금 요 와서 좀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을 하시다가 한번 해보죠. 뭐 이러면서 아주 오신 거죠. 예. 그래 와가지고 한맵태도 역시 또 주전으로 그냥 아주 진짜로 이 저지투쟁에 견인차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조중동에서는 계속 씹고 있지만 계속 씹히고 있지요. 예. 그 조중동에서 씹히면 실제로는 계속 국민들한테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네. 그래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 성공적인 리모델링 케이스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옛날에 잘못 생각했더라도 쿨하게 반성하고 이게 또 그렇게 깨닫는 순간 고치는 게 그게 그럼요. 군자고 대도고 그런 거잖아요. 예. 청산 유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마저 듣다 보면은 이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줄줄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자, 이제 시간이 또 꽤 돼서 잠시 쉬면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아닐걸. 네가 여태껏 두려워왔던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을걸. 그렇다고 마냥 울먹울먹거릴 것만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원했던 나잖아. 네가 여태껏 바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한 개 한 개 이루어질걸.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를 마.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왜냐하면은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줄 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를 마.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거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날치기 비준 저지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또 집회에서 헌신적으로 연행을 각오하고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최근 또 쟁점이긴 하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진보대 통합을 추진을 했죠. 최근에 혁신과 통합 및 민주당하고 이렇게 연석회의를 구성을 했는데 시민회의는 조직적 결의는 진보 대통합입니다. 다만 몇 분이 거기에 초기 논의에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혁신이 없는 방식의 야권 통합은 그건 초기 과정에서 아예 뛰쳐나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시민회의 내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보의 합창을 상당히 앞에서 이끄셨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하고 또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면 통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통합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통합 또는 연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런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척이라고 해서 같은 집안이라고 해봤자 멀리 있으면 또는 아니면 가까이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쌈박질만 한다면 그런 방식 별로 크게 국민적 감동과 희망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요. 가까운 이웃 조금 문패가 다르더라도 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력해 가면서 큰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선거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6개월도 아니에요. 예, 지금 시간이 한 5개월 정도도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국에 자꾸만 통합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통합할 수 있는 데가 최대한 통합하고 또 통합이 정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높은 수준의 연대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심판하고 또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그런 이 감동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선거연대 부분도 통합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해서 이 선을 단순화시킬 옛날에 저도 이제 5+4 협상에 제가 협상 대표로 갔었고요. 네, 2010년대. 예, 4+4 협상에도 제가 또 대표로 가고 해서 쭉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협상하는 당사자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참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또 삐끗하기도 쉽고 그런데 비해서 협상 구조를 단순화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중통합 또 소통합 이렇게 해서 통합된 상태에서 연대를 한다면 이 창구가 단순화되면서 협상 라인이 단순화되고 해서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그런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통합하고 또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은 연대를 하고 그래서 통합과 연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의 그런 국면은
총선을 지나보면서 또 총선을 지나서 함께 치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 방향에 대한 현실 감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총선 지나고 난 뒤에 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또 논의를 거쳐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기획고 일으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의 요지는 연대와 연합, 선거, 연대 연합도 충분히 준비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은 통합대로 이루어서 단순화,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할 때에 그 단순화를 통해서 1대1 구도,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 한 명과 그 다음에 또 그 야권 후보 한 명 만드는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습니다. 예,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그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의 예. 논의가 연석회의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평론가가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워낙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인 관점 정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방향으로 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 혁신이 되고 또 최대한 신속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거 아니냐 보고요.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지금 최종 합의가 된 셈이죠. 네. 그래서 뭐 각 단위들 간의 그런 단위들 내부의 그런 소정의 절차들을 거치면서 그것도 또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지럽지 않게 아마 그렇게 해야 이 희망과 감동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뭐 야권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섣부르지도 안 갖고 있는데도 집착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뭐 이루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국민적 그런 감동과 희망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집권을 하고 또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탐대실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곧바로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은 소나무님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홍세환님의 의견은 진보신당의 경우죠. 구 지도부 노심조에 대한 정당한 도덕적 공분감이 가장 주요하게 터잡아 진보신당의 독자 정당론을 정당화하고 있는 듯한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뭐 독자 정당을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가는데 그러나 이 선거연합 뭘 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그 부분은 말하자면 별로 현명하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2의 사회당 같은 그런 이 상황이 올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독자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선거연합이나 선거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그렇죠. 저는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뭐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놀부짓을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참여당은 두 번째 이 합의를 또 국민참여당이 깼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보짓을 한 거죠. 그때 아마 말하자면 2차 합의안을 수용을 했으면 유시민 대표가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때 깨고 나서 나중에 막판 단일을 하니까 사실은 역부족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다음 진보신당의 잘못된 선택, 그다음 민주노동당의 무기력함.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그 변화 의지가 열망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절반의 성공밖에 못한 거고, 절반의 심판밖에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진보신당의 상당수 활동가들이나 상당수 그 지도자들 또 당원들이 사실은 이 선거연대는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이 자각들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지요. 근데도 지금 또다시 지나치게 너무 독자 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선거연대조차도 거부한다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조직 노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 노선 그리고 이 말하자면 한나라당 심판 그리고 국민적 그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성실하게 말하자면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과 졸속으로라도 또 강제로라도 수를 내세워서 날치기 비준을 하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정말 반대하고 그 추위에도 촛불을 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의 경우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졸속으로 국회 날치기 비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매국 노예를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진보대 통합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진보대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세 주체가 전부 대통합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첫 시작이 합의가 이루어졌죠. 예. 민주노동당하고 그 통합연대하고 국민참여당하고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보다 광범위한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함께 진보대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안이 기본 구상인데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그렇죠? 봄에 그 진보의 합창 운동을 제안하고 갈 때만 해도 이 파죽지세로 이 기세를 올리면서 이 국민들의 그런 참 기댈 데 없는 국민들, 마음 줄 곳이 없는 국민들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참 희망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 반년 이상 찢고 뽑고 찢고 뽑고 하다 보면 이게 국민들 냉소, 무관심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참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나마 합의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진보신당에서 가결됐었어야 된다. 뭐 진보신당에서 그걸 가결시켰으면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경로로 아마 좀 더 모양 좋게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당면한 상황에서 뭐 불가피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외통수에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외통수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쨌든 시간 덜 소비하고 그래라도 정리한 게 그나마 다행인 아마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오래된 옛날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간 올해 들어와서 그 회한까지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올 봄에 기세 있게 사실은 통합했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찢고 뽑고 하다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말하자면
분위기를 쇄신해서 심기일전해서 저는 뭐 또 대중적 바람은 이렇게 된다. 아래서부터 그 대중적 참여운동들이 힘차게 한번 일어나야 되고 또 지금 뭐 혁신이란 말이 쇄신이란 말이 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정당 운동 자체를 합리화하는 그래서 이 일반 서민 대중들 민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 민중들과 서민들의 참여를 활짝 여는 참여를 중심으로 세우는 아마 이런 그 이 진보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서민들이 마음 줄 곳 없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 사이에 아마 우리 진보 정당들이 뭐 여러 차례 실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최근 또 10년 동안은 민주노동당 창당 후 10년은 의미 있는 10년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대단한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은 저는 뭐 진보 정치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 내 서민들이 내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 서민들이 그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길 거다는 걸 실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 운동에서 그런 거를 객관하고 실감 있게 만드는 데는 아직 성공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클린 정치, 말하자면 깨끗한 정치니 그다음에 뭐 민주정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진보 정치라고 한다면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렇죠. 이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담한 저는 뭐 이 센터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아래로부터 사실은 그 진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래로부터 그게 요구와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승화되는 형태가 됐을 때 진보 대통합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그래야 현실적인 서민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절망에 빠진 서민들을 그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함께 예, 이런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요. 그 아래로부터 그 열망을 모아나가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대중적 참여가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 오프라인식 방법만이 아니라 온라인의 그 참여,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그런 소통과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을 만들어 나가는 아마 이런 과정들이 저는 현실 정치 그 과정에서도 실현돼야 된다. 그건 뭐 아주 좋은 말하자면 사례가 이미 실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국 월가 뭐 점령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지만 그 원조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2008년 촛불이 원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원조인데 그리고 또 SNS의 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 한국이 원조란 말이죠. 요사 진보 정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아마 그런 실천이 필요하고 그런 이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안누리님, 지금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예. 우리 박성훈 대표님께 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싶다, 여쭤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이런 계속 여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기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여러 가지들이 각각이 다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진보 대통합의 목표가 정말 한나라당만을 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아주 중요한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다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진보 대통합의 목표를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통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인가? 예, 저는 이제 잠깐만. 예. 좀 왜냐하면 FTA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사학법 문제, 평택 미군기지,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정말 한나라당의 목표였는가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요, 정권 교체는 수단이죠. 정권 교체가 목표가 돼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에서 뭐 할 건데?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는데, 이게 이제 희망 2013, 2013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아마 곧 초안이 발표되고 함께 대중적 토론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렇더라도 뭘 할 거냐는 데 대해서 이 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게 노동이 존중되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되고 중심이 되는 이런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경제 체제가 확실히 질적으로 다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재벌 체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개혁적 시도로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나 또 진보는 지금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하면서 발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재벌 체제를 획파하고 또 새로운 대안적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노동이 존중되는,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또 도시 빈민 노점상들, 일자리 없는 또 영세 자영업자들 함께 잘 살 수 있는, 99%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이 체제로 가야 되는데, 금방 저는 사실은 정권 교체만 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정권 교체다. 네. 정권 교체 없이는 그 길로 못 가는 거고. 근데 정권 교체 한다고 해서 또 그 길로 바로 자동적으로 가는 건 또 아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 체제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노리님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고 또 저지하려고 하고 국회 날치기 비준을 못하게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에서 지난 박진 의원 사무실, 종로 사무실에서 이제 항의 농성하고요. 이틀간 밤새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재호 의원 이렇게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를 경찰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FTA 자유무역협정은, 그러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적어도 날치기 통과되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의의 정당성 자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행위 실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사는 곳에 한나라당 의원이나 또는 동요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확실하게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하고 촛불 밝혀들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굉장히 아마 짧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 이 바로 23일과 24일 일정과 연관해가지고, 뭐 내일 물론 22일 날도 그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거와 연관해서 24일 본회의와 연관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뭐 소감.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이걸 한번 우선 종합적으로. 하여튼 지금 뭐 4번째 이 당면 고개를 확실히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3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에 7시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촛불을 하는데 그날 마침 또 낙곰수 팀들이 옵니다. 그래서 낙곰수 촛불로 가게 될 텐데 FT 촛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모두 함께해서 이 촛불 집회가 빵 터져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은 7시입니다. 예, 저녁 7시. 예, 저녁 7시. 그러고 나서 24일 날 그 여세를 몰아서 저지시키자. 예. 뭐 그러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파죽지세로 우리가 아마 좀 몰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투쟁합시다. 네. 예. 시민회의에서는 뭐 보도자료를 뿐만 아니라 이랬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또, 나경원, 이종구, 강남갑이죠. 그 다음에 진영, 의원 용산 등, 하여튼 어느 당이든지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졸속으로라도 또 날치기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23일 일정,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에서 여의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나요? 예, 그게 본래 집회 신고가 산업은행 앞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문화마당 쪽으로 좀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려면 문화마당이 더 좋겠다 해서 아마 집회 신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의도라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저녁 7시 23일.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한 우리 미래를 진보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완전 폐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새롭게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복식 마지막을 앞두시고 단식 24일 이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방송 진행 덕분에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만이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의견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23일 여의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